야시야, 안녕하세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네, 오늘의 아침 라디오 시작해 볼까요? 신호, 오늘은, 어제는 잠시 긴급 평성 방송으로 찾아봤었지만, 오늘은 다시 여러분과 함께하는 아침 라디오 시간으로 찾아왔습니다. 자, 다시 인사부터 시작해 볼까요? 안녕하세요, 노농이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하루를 시작하는 아침 인사 같은 라디오, 신호의 아침 라디오 시간입니다. 와. 지금 출근하시는 노농이 여러분들, 등교하시는 노농이 여러분들, 그리고 분주한 아침 시간을 보내고 계실 노농이 여러분들까지 벌써 평일 중 반절 수요일입니다. 모두 수요일 아침 오늘 잘 보내고 계실까요? 잠자면서 듣는다는 분이 계시는데 잠자면 도로 잠드신 건가요? 네, 신호는 오늘도 든든하게 미역국과 밥 먹고 왔습니다. 아침 식사 이야기를 안 드시는 분들도 있지만 안 드시는 분들도 있지만 시아시아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유부녀 입장에서 아침 식사에 관해서 말을 하자면요. 국이란 건 어쩐지 애매하게 1인분 정도 담았을 때 더 재료를 때려넣고 수명을 연장시키는 게 진정한 정체성이라는 생각을 종종 합니다. 신호가 오늘 마지막 남은 그 미역국을 어거지로 수명 연장을 해서 먹고 왔거든요. 뭐 카레라든가 짜장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은 하는데 그런데 이런 식으로 연장되면 언젠가는 마개조가 되어버려 같은 생각을 하지만 그래도 유부녀의 본분이랄까요. 수명 연장은 그래도 1회 이상은 안 하고 있습니다. 최후의 비기? 그런 느낌. 역시 우리 이쁘고 착하고 중요한 요리의 신신호님이잖아. 아이고 크크크크 흑화시켜주마도 아니고 어제 이후로 저 문장이 일종의 그 고착화가 된 건가요? 신호가 스스로 못 견뎌 하시는 걸 상당히 즐기시는 것 같은데 괜찮아요. 신호는 여러분의 사랑과 애정 모두 다 받아들이는 그런 애정 모두 다 받아들이고 있으니까 우리 쁘고 귀엽고 착하고 매력적인 초절정 미녀 유부녀 신혼님이잖아. 잠자면서 좀 듣고 싶지만 출근해야 되기에 출근하시는군요. 역시 다들 분주한 아침 준비로 바쁘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국 얘기를 마저 하자면요. 그런 식으로 국 같은 거를 수명을 연장시키면 박대주가 되어버려? 이런 생각을 하지만 근데 카레나 짜장 같은 것도 대체로 다 그런 식으로 수명 연장시키지 않나요? 신호만 그런가? 뭐 드셔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애매하게 남으면은 그게 좀 더 이득이란 느낌이 들 때도 있어요. 물론 아직까지 곰국, 사골국 이런 거는 아직까지 한 숟가락 끓여본 적은 없어요. 그래도 한 달 이상 집을 비운 적도 없기도 하고 그래도 신호 나름 성실한 유부녀의
아내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요즘 신호가 조금 더 바빠서 신호의 남편을 역으로 부려먹을 때도 있지만 그래도 일단은 좋은 아내. 사실 신호 나름 이렇게 아침 라디오 하면서 성실하게 살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일이 이 사이사이에도 있기 때문에 팍팍 부려먹죠. 네. 그래서 요즘 약간 세뇌를 시키고 있습니다. 네. 신호가 일이 많아서 아침 라디오 하고 나면은 조금은 다시 잠들었다가 일어나는 그런 일이 한 번씩 있거든요. 근데 이걸 두고 남편이 신호 보고 호텔 조식한다. 호텔 조식한다라는 말을 쓰는데 이게 뭐냐면 프랑스 한 번이라도 가보셨거나 뭐 여행 가셔서 조식 같은 거 드셔본 분들은 아시겠지만 무조건 먹어야 되잖아요. 호텔 조식 무조건 먹어야 되죠. 한국인들 특징 아시죠? 부지런한 거. 그렇게 부지런하게 아침을 보내고 도로 잔다. 그래서 조식은 놓칠 수 없지만 먹고 나면은 피곤하니까 다시 잔다. 그래서 신호 보고 호텔 조식한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만큼 여러분들과의 시간이 호텔 조식처럼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오늘은 아침 라디오 하고 저녁 방송은 신호의 첫 ASMR 도장기 신호의 독서 시간이 있습니다. 와, 뭘 읽을지는 아직도 빙해. 신호의 이 우아하고 차분한 목소리로 뭘 읽어드릴지는 비밀입니다만 그래도 첫 도전이니만큼 이 또한 노농의 여러분들이 마음에 들어 하신다면 정규 콘텐츠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와. 그래서 평상시 저녁 방송은 보통 시간도 7시에서 8시고 진행하는 저녁 방송 시간도 2시간에서 3시간 그 정도인데 그 이상은 없었나요? 보통은 3시간까지가 보통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오늘만큼은 그 밤에 깊고 고요한 느낌을 살리기 위해서 12시에 시작. 치지직 트위터, 카페, 유튜브에 신호가 올린 이번 주 주간 시간표 보시고 오늘은 왜 신호 방송 7시 안 하지? 그러시는 일 없도록 시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방송 시간도 평상시보다 저녁 방송이지만 조금 더 짧아질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ASMR이다 보니 네, 뭐 이런 컨텐츠 저런 컨텐츠 해보면서 여러분의 입맛에 맞게 프로 방송인으로 프로 버튜버로 성장하는 신호가 되려고 노력 중입니다. 어제 아침 라디오 때 긴급 편성으로 모처럼 리액션도 정했고 물론 항마력은 좀 딸렸습니다만 설마 신호가 입으로 그런 멘트 치는 거 듣고 싶으셔서 도내하시는 분들은 없으시겠죠. 네. 성장시켜야죠. 그래도 항마력도 성장시켜야죠. 프로가 되려면 일단 간단한 오늘의 공지사항은 이 정도.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의 라디오 시작해 보겠습니다. 있으면 레전드. 아직 구독은 열리지도 않았고 애초에 도내 리액션을 정했던 계기가 한 번씩은 벌써 해주시는 분들이 계신데 신우가 리액션 얼타는 것 때문에 정했는데 막상 여러분들이 원하는 멘트를 치니까 신우의 항마력이 아직까지 못 버티는 걸로 판명이 돼서
괜찮아요. 괜찮아요. 나중에 극복 가능하겠죠? 음? 네. 어쨌든, 네. 오늘의 본격적인 라디오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인 라디오 순서 진행해 볼까요? 오늘 하루 중 가장 주목해야 할 별자리 두 분을 주목해서 오늘의 운세를 들려드리는 시간. 오늘의 운세 시간입니다. 오늘은 4월 8일 수요일 12별자리 중 오늘의 가장 주목해야 될 첫 번째 별자리는 두구두구두구두구 바로바로 염소자리. 염소. 달이 염소자리에 머물면서 대지의 행성들과 손을 잡으니 염소자리 노동이 분들의 성실함이 거대한 보상으로 돌아오는 수확의 날입니다. 예기치 못한 금전적 이득 혹은 직업적 성과가 있을 수 있는 날인데요. 행운의 아이템은 신뢰도를 고착시켜줄 수 있는 갈색의 지갑. 염소자리 노동이 분들께 행운이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목해야 될 별자리는 바로바로 양자리. 수성 역행의 여파가 달의 압박을 받아 소통에 과부하가 걸릴 수 있습니다. 상사나 권유자와의 의견 충돌 혹은 기기결함이 발생할지도 말보다는 결과로 증명해 보시면 어떨까요? 오늘의 행운의 아이템은 달아오른 화기를 식히고 냉정함을 유지시켜 줄 수 있는 푸른색 손수건 추천드립니다. 양자리 노농이 분들께 오늘 행운이 있기를. 네, 방송 봐주시는 노농이 여러분들 중 가장 주목해야 될 별자리 두 분 잘 들으셨을까요? 뽑힌다고 좋은 게 아니구나. 좋다 나쁘다라기보다는 주목해야 될 정도의 표현을 신호는 지향합니다만, 네. 그래도 어느 정도는 하루에 운세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좋은 일이든 아니면 주목해야 될 일이든 미리 알고 있으면 괜찮지 않을까요? 그런 마인드로 그렇게 두 별자리를 선정해서 들려드리고 있으니까요. 가오가 있길, 신호의 가오가 있길 바랍니다. 네, 염소자리 그리고 양자리 노농이 분들 오늘의 운세 한 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분께 신호의 가호를 그리고 나머지 별자리 분들께도 행운이 깃드는 하루가 되기를. 자, 그러면 짧은 운세를 뒤로 하고 여러분과 신호가 본격적으로 소통하는 오늘의 소통 시간. 아침 라디오 중심의 핵이죠. 오늘의 화제거리, 오늘의 토픽 시간으로 돌입해 보겠습니다. 와! 아마 한국에서는 특정 종교를 가지신 분들이 아니라면 관심이 없을 수도 있을 텐데요. 부활절이 바로 지난 일요일이었답니다. 보통은 유럽이나 남미, 북미나 호주나 뉴질랜드 아니면 아시아 중에서는 필리핀이나 홍콩 같이 기독교 신자들이 많은 나라에서 크게 기념을 하곤 하는데요. 부활절의 공식적인 날짜는 춘분 이후 만월 이후에 춘분 이후 첫 보름달이 뜨고 나서의 일요일. 네. 그때가 공식적인 기념일이라고 합니다. 가까우신 곳에 교회가 있거나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미션 스쿨 다니신 분들이라면 학생 때 부활절 기념 행사 관련으로 여러 가지 겪으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종교적인 걸 떠나서 신호의 부활절 추억을 하나만 이야기해 보자면, 신호가 사는 곳 주변에 부활절 때마다 집 앞에 계란을 걸어주시고 가시는 교회가 있더라고요. 물론 날계란은 아니고 삶은 계란입니다만 간간히 학교나 관련 기관에서 계란을 무더기로 받아와서 장조림이나 계란 샐러드를 해 드셨다 그런 분들도 있고. 하지만 보통 부활절이라 하면은 부활절 겸 부활하러 갔다 오죠. 시아시아 좋은 아침입니다. 안녕하세요.
부활하러 갔다 오자고요? 안녕 여러분. 부활하러 갔다 올게요. 이런 느낌이려나요? 네. 신호도 전직 여신이지만, 네, 지금도 여신은 맞지만, 어쨌든 직업이 전직 여신, 현 버튜버지만, 어쨌든 그분, 네, 그분이라고 칭하겠습니다. 그분의 부활을 기념한 데서 나온 기념일이기 때문에 부활절이라는 이름이 붙었죠. 신호가 보통 부활이라는 명칭을 많이 쓴다 하면은 아무래도 신호가 여태까지 봐온 다양한 덕질 분야에서 몰락 혹은 종결을 맞은 장르들이 리부트 혹은 재정비를 통해 부활하는 케이스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도 빼놓을 수 없는 최근 소식, 바로 해리포터 리부트입니다. 신호 자기소개 때도 말씀드렸었죠. 신호는 해리포터, 반지의 제왕, 판타지 너무 좋아합니다. 다들 아시고 계셨으려나요? 네, 아시고 계셨으려나? 어쨌든 해리포터 리부트예요. 네, HBO 드라마로 새로 나옵니다. 영화랑 다르게 네, 이미 캐스팅도 끝났고 퍼스트 이미지까지 나왔는데 이거 한번 같이 볼까요? 화면이 왜 안 나오지? 잠시만요. 네, 여기 보이시려나요? 엠마 왓슨 아닌 헤르미온느는 적응이 수상할 정도로 백인이 많은 곳 흑인 교수와 그 흑인 교수가 네, 뭐 아직까지 다양한 논쟁의 시각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네, HBO에서 해리포터 드라마가 나옵니다. 정확히는 2027년에 네, 나오는 거기지만 그래도 소리 먹고 빤스 질러. 신호가 애정하는 시리즈이기 때문에 네, 잠시 흥분을. 신호가 정말 사랑하고 좋아하는 장르이니만큼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부활이라기엔 해리포터 프랜차이즈는 안 팔린 적은 없습니다만 그래도 리부트나 부활에 대한 얘기를 하면은 신호는 가장 최근에 접한 소식으로는 이것만큼 신호의 흥분을 불러일으키는 소식이 없었습니다. 네, 아무래도 영화는 한 시리즈당 책 한 권이 책이 한 시리즈에 한 권이 아니죠. 뭐 불의 잔만 해도 4권, 5권 그 정도 됐고 마법사의 돌이 2권인가 3권인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몇 권씩 되는 책 분량을 2시간도 안 되는 시간 안에 압축해 담으려니까 영화에서는 이것저것 잘려나가거나 각색당하는 그런 장면들이 많았는데요. 드라마판은 다릅니다. 아무래도 그쵸? 이거는 근데 영화화되는 모든 소설의 어쩔 수 없는 숙명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번에 신호가 언제 얘기했지? 프로젝트 헤일 메리도 소설판이 있는데 읽어보진 않았거든요. 근데 바뀐 부분이 상당히 많다고 들었습니다. 네. 근데 드라마판이 되면 좋은 점이 다양한 디테일들을 살려놓을 수 있다는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일단 소설판의 고증 중에서 기존의 외모 묘사라거나 아니면 뭐 다양한 음식이나 사물들에 대한 묘사, 그 부분에 대한 재현을 염두에 많이 둔 것 같아서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흑인의 어둠 마법 그래도 일단은 두드러지는 부각되는 그런 부분부터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일단 신호가 좋아하는 면이라고 하면은 원작의 재현 중에서 시아시아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개구리 초콜릿 관련해가지고 이번에
맞아요. 이거였다. 보이시나요? 이 하나로 되게 도드라지는 차이점을 보여준다고 생각을 하는 게, 소설판에서는 이게 진짜 초콜릿 같고, 아니 진짜 개구리 같고 맛은 초콜릿이야 라고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소설판에선 그런 묘사를 1편의 영화에서는, 그때도 개구리 모양은 맞았습니다만 근데 그때는 실제 개구리가 아니라 그냥 초콜릿인데 개구리 모양 이런 느낌이었죠. 근데 이번엔 이렇게 소설판의 묘사 그대로 실제 같은 모양을 살려서 아니 물론 한간에서는 너무 영화판을 의식했다거나 뭐 리얼리즘이 너무 강해, 불쾌해 이런 의견도 있긴 합니다만, 그래도 오히려 그렇게 다른 차별점들을 보여줄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나마 죽음의 성물은 2부작이라 다행이었습니다. 네, 맞아요. 죽음의 성물은 2부작이라서 좀 더 디테일하게 보여줄 수 있는 이야기들을 많이 할 수 있었던 것 같거든요. 근데 모든 영화를 상하편을 나눠서 제작하기에는 힘들죠 아무래도. 그리고 캐스팅 이야기를 하자면은, 원작 고증을 캐스팅에서도 신경 썼다라는 생각을 하는 게 바로 맥고나걸 교수님. 맥고나걸 교수님 차이 보이시나요? 덤블도어한테 조개 껍데기로 퍼먹이면 무슨 맛 날까요? 어디였죠? 불사조기 사단이었나? 혼혈왕자였나? 거기에 나왔었던 거였죠. 치매 포션 맞아. 그러게요. 무슨 맛이려나요? 일단 먹기 싫어라고 한 걸 보니까 별로 맛있는 건 아니었나 봐요. 와, 초콜릿 개구리는 초코 맛이 안 나. 우리 초콜릿 개구리 안 샀는데. 안 돼. 네. 뭐 어쨌든 네, 캐릭터 이야기를 다시 해보자면은 그냥 개구리? 캐릭터의 이야기를 조금만 다시 해보자면, 원작 고증을 신경 썼다는 예시 중에 맥고나걸 교수님 캐스팅 사진이 있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소설판에서는 항상 이렇게 보이시려나? 조금만 크게 확대해 볼까요? 보시면은 여기 안경에 얼룩무늬가 있는데, 소설판에서는 항상 이렇게 얼룩무늬 안경을 쓰고 있고 고양이로 변신할 수 있는, 맥고나걸 교수님 애니마구스시죠? 고양이로 변신할 수 있는 그런 분이신데, 얼룩무늬의 안경 무늬가 눈 주위에 고스란히 남아있다 이런 묘사가 항상 따라오잖아요. 근데 영화판에서는 안경을 쓰시긴 하는데 간간히 쓰시죠. 네, 그래서 약간 아쉬운 물론 네, 영화판도 좋았지만요. 그런 묘사가 있는데, 어쨌든 그에 맞춰서 이에 상시적으로 안경 착용을 하시는 모습 아주 마음에 듭니다. 맥도날드 교수님 맥모닝 불여의견이라는 가르침을 주셨다. 맥고나글 교수님이 그거 기억하시려나요 다들? 마법사의 돌에서 동물을 컵으로 변신시키는 장면이 영화판에 나오는데,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네, 좋은 하루 되세요. 네, 영화판에서 그 컵을 변신시키는 장면이 나오는데, 거기서 하나, 둘, 셋, 베라베르토 하는데 맥도날드 교수님이라고 하면 왠지 빠라빠빠빠 할 것 같잖아요. 근데 이름이 네 글자고 하필이면 맥으로 시작하다 보니까 아마 그렇게 부르시는 분들 종종 있지 않았을까? 네, 베리베리 트롤리. 네, 어쨌든 네, 지금은 돌아가신 매기 스미스 배우분들이 지금 해리포터 영화판을 기억하시는 분들께는 기억에 남는 맥고나걸 교수님이셨겠죠? 네, 훌륭한 맥고나걸을 연기해 주셨었죠. 근데 이번에 새롭게 캐스팅되신 배우이신 자넷 맥티어,
네, 왼쪽에 보이는 배우분, 이분께서도 기존과는 다른 하지만 원작에 충실한 맥고나걸 교수님을 연기해 주실 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만큼 기대하고 있다는 뜻이죠. 네, 그리고 아까부터 계속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우려되는 포인트도 있습니다. 말포이는 자라서 말포이 아빠가 되었던 맞아요. 톰 펠튼 배우 다 크니까 진짜 아빠랑 똑 닮았더라고요. 신기해라. 탈모만 아니었어도. 네, 우려되는 포인트를 아까 계속 얘기 나왔던 걸 이야기를 꺼내보자면 어이구 맥거나벌 교수님이 나왔네요. 우려되는 포인트를 이야기를 해보자면 네, 스네이프 배우분 네. 네, 이런 이미지로 캐스팅 되셨는데요. 신호가 걱정하는 포인트는 다른 게 아닙니다. 좀 이거는 캐해의 문제예요. 스네이프는 좀 찐따여야 된단 말이에요. 원작에 따르면 가정사도 불우하고 평생 한 여자만 짝사랑했는데 NTR이 아니죠? 평생 한 여자만 짝사랑했는데 이어지지도 못하고 한 사랑으로 끝났고 그래서 좀 병약 피폐 집착 남주 이런 롤이어야 된단 말이에요. 너무 과몰입했나요? 신호에게는 그렇습니다. 네, 소설판까지 읽어본 입장에서는 그런 느낌이어야 되는데 너무 건강해 보인달까? 유부녀를 짝사랑하면 그 아들에게 유부녀를 비춰본 진짜 중증이에요. 스네이프 교수요. 네, 이번에 스틸컷 올라온 스네이프 교수 드라마판 캐스팅 사진입니다. 네, 스틸컷입니다. 너무 건강해 보이고 너무 반항적으로 보여요. 약간 그 절제하는 시선 안에 감춰진 네, 언급한 것처럼 유부녀를 짝사랑하면서 그 아들한테 유부녀를 비춰보는 그 불순한 눈빛이 보여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냥 건강해 보여요. 사진 한 장으로 모든 걸 속단할 수는 없지만 미스캐스팅이라고 벌써부터 말할 수는 없지만 여태까지 있었던 영화들 예시는 다양합니다만 특히 디즈니 실사 영화들 다른 게 문제였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바로 캐릭터에서 그 문제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례하긴 순애야. 그죠? 스네이프 순애의 대명사죠. 스네이프 광호공주? 흑인 괴롭히는 백인들. 그런 느낌은 아닙니다. 근데 미스 캐스팅이라는 말이 나오는 영화들을 볼 때마다 생각을 하는데 인종이 문제가 아니고 캐릭터 해석이 문제였다고 생각을 해요. 리부트 좋아요. 부활도 좋고. 근데 원작에서 요구하는 캐릭터성을 남겨둬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리부트가 잘 된 예시를 뽑아보자면요. 누가 있지? 네, 스네이프 교수님이 근데 슬리데린은 정통 혈통인데 흑인 인종부터 미스맞는 것 같아요. 슬리데린 중에서도 흑인은 있습니다. 흑인 많아요. 근데 약간 캐릭터에 맞지 않는 인상이라는 느낌인데 슬럼들이 영화 보다 보면은 인종에 상관없이 다 섞여 있는 케이스가 많아서 네, 그거는 상관없다고 생각하는데 일단 리부트 했는데도 아무도 반향이라고 할까요? 그 반감이 없었던 캐스팅 말하자면은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의
헤임달 다들 혹시 기억하실까요? 이드리스 엘바 배우분이 아주 훌륭하게 연기해 주셨습니다만 헤임달의 기본은 북유럽 신화에서 시작된 아스가르드의 문직이란 말이죠. 카리스마, 압도감, 그걸 구현해냈기에 아무도 토를 달지 않았지만 건강한 스네이프, 예쁘기만 하고 악독하지 않은 백설공주의 새어머니, 뭐 CG로 메꾸기 애매한 빈도의 바닷속에서 노래하는 인어공주, 이런 느낌은 조금 그런 걸 원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죠. 인종이 아니라 매체에 맞는 고증까지 끌고 오긴 좀 그러네요. 캐릭터성에 맞는 해석을 했느냐.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는 홍길동 브로.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면 무슨 소용입니까? Yo brother. 얼마나 이상해요. 아니면은 뭐 우스갯소리로 순욱이 빈찬압을 보고 승상이 날 사랑하시는구나. 이건 이제 얀데레가 된 거죠. 순욱이 아니고. 네. 또 과몰입을. 어쨌든 좀 신호가 고증무새로 살았던 시절이 좀 있었습니다만, 그러니까 아예 달랐으면 욕했을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인종이나 다른 재해석을 비판한다기보다는 원작의 핵심, 코어를 유지시켰냐, 그게 관건인데 문제는 그걸 바꾸면서 다른 것도 같이 다 바꿔버린다는 거죠.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는 개연성이 충족되니까 욕했을 거라고요. 아이고 세상에. 뭐 어쨌든 신호가 계속 말하는 것처럼 고증무새 시절이 있었지만 이제는 오픈마인드로 살아가려고 노력 중이에요. 뭐 지켜야 한다고 생각하는 걸 지켜야 하는 거 아닐까요? 퇴폐미가 없어요. 네 맞아요. 그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딱 봤을 때 그 칼로 베일 듯한 그런 느낌, 그게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스네이프는 약간 이렇게 딱 보는 순간 저희가 쫄아야 된단 말이에요. 저 사람 누구지? 이런 느낌으로. 근데 그게 없어요.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는 제 해석은 좋은데 아예 대육회 마운틴으로 가거나 아니면 최소한 원작에서 지켜야 되는 핵을, 캐릭터성을 유지를 시켜야 되는데 그거를 안 지켰을 때 나오는 그 불편함이 있는 거죠. 신호가 말하는 원작 고증의 불편함은 그쪽을 얘기합니다. 뭐 떠도는 말 중에 가장 유명한 말 한마디 하자면은 퓨전 사극이라고 하면은 뭐 영의정이 스쿠터 타고 출근할 수 있어요. 근데 임금님께서 지나가시면 바로 내려서 고개 조아려야 맞다, 이런 거죠. 너드와 퇴폐미. 그러니까 너무 건강해 보이시지 않나요? 차라리 캐릭터성으로 따지면 다른 교수의 캐스팅을 하면 어땠을까라는 생각도 들기도 들고. 누가 있을까요? 교수님 중에 활기찬 느낌을 내는 교수님이라고 하면 해리포터 내에서는 플리트윅 교수 활기찬 편이죠. 플리트윅 교수도 그렇고. 누가 있지? 해리포터 교수님 중에 활발하시면 매드아이 무디? 매드아이 무디. 매드아이 무디 다들 기억하시려나요? 이쪽이 그 광기 그 자체였죠. 네. 그러니까 뭐 원래 배우분은 이렇게 약간 순둥하신 느낌인데 광기 어린 느낌으로 완전히 재해석이 돼가지고 폴리주스 존맛탱. 에너지만 보면 어울릴 수도. 차라리 그 몰아치는 에너지 느낌을 낼 거면 이쪽이라던가 아니면은 뭐 누가 있을까요? 또 해리포터 교수님들이라고 쳐볼까요? 맥고나걸, 스프라우트. 스프라우트 교수님도 괜찮았을 것 같아요. 해리, 몸은 괜찮니? 무디가 그렇게 착할 리 없어. 그러니까 다들 알고 있는 거죠. 스프라우트 교수님도 있고 플리트윅 교수님, 맞아, 아까 말했었죠.
이름이 뭐였지? 안돼, 이름을 까먹었어.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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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오타쿠 자격 상실. 안돼, 떠올려, 떠올려. 아, 아. 이분이 바로 누구셨더라? 루핀, 시무스 루핀. 그러니까 재밌고 에너지 넘치고 얼마나 좋아요. 모디보다 덜 나빠서 걸린 스파이. 허점이죠. 네, 허점이죠. 캐릭터성이죠. 루핀 교수님도 괜찮았을 것 같고. 슬러그혼, 맞아. 슬러그혼도 있었죠. 슬러그혼도 슬리데린인데 다양한 캐릭터성, 입체성 보여줘서. 해그리드. 이렇게 생각하면은 분명히 그 활기찬 느낌을 살릴 수 있는 캐스팅이 따로 더 있었을 것 같은데 왜 굳이 싶은 느낌이 있어서. 로커트도 있네요. 네, 이렇게 다양한 예시 많은데 무슨 의도였을지 물론 봐야 알겠습니다만 아직 완벽하게 이거 완전 너무 미스캐스팅이야 취소해요 이러기에는 속단인 거 압니다만, 네, 그래도 어느 정도는 조금 논의가 필요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뭐 언젠가 누군가 신호뿐만이 아니라 다른 많은 분들도 이미 이야기하셨겠지만 그분처럼 부활을 했다면 부활의 의미가 있기를 바라며, 네, 생각해보니까 볼드모트도 부활했네요. 신우가 읽을 순 없겠는데 저거는. 어쨌든 네, 부활을 했으면 부활을 한 의미가 있어야 된다. 리부트를 했으면 리부트가 된 의미가 있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부활을 했는데 안 하는 이만 못했다, 뭐 그런 작품 있으실까요? 하필 부활의 상징으로 볼디를 하지만 부활했는걸. 아니, 물론 당연히 다릅니다. 볼디는 철저하게 개인의 사욕에 의해서 부활했기 때문에. 신우는 리메이크 잘 된 건 당연히지. 네, 그쵸. 원래 기존 오리지널이랑 브라더후드랑, 사실 브라더후드 쪽이 원작에 가깝고 오리지널 쪽이 그 말 그대로 오리지널이다 보니까 강철 연금술사들, 그래서 신우는 오리지널 말고 후자 쪽을 봤습니다. 만화도 그렇고. 원작에서 말하고자 하는 포인트를 잘 살린 게 역시 관건이라고 생각을 해요. 중간에 연재분을 따라잡아서 맞아요. 가끔씩 그런 케이스가 되면 이렇게 오리지널 전개로 가버리는 케이스가 생기고는 하죠. 예전에 흑집사도 연재분을 애니가 따라잡아 버려서 그래서 중간부터는 오리지널로 가버린 케이스가 있는데, 근데 그 뒤에 OVA 같은 거 내주시는 거 보면은 거기까지 논의가 됐던 걸까 싶기도 하고, 아니면은 오리지널로 내보고 반응 좋으면 나머지 OVA도 내자. TVA는 여기쯤에서 마무리하자, 이런 느낌이셨으려나 같은 생각도 하고. 네, 뭐 신우의 기억에 남는 또 다른 잘못된 리부트의 예시라고 하면은 파워퍼프걸? 혹시 아시는 분들 계시려나요? 파워퍼프걸? 리부트 됐었거든요. 새로운 캐릭터를 끼워 넣었는데 네, 뭐 다들 보셨군요. 진짜 내 이쁘장한 애들 어디 가고 얼굴 몇 대 맞은 애들이. 그니까요. 진짜 시리즈 보면서 이럴 거면 왜?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했어요. 그거 없어요. 네, 맞아요. 로스트 미디어입니다. 로스트 미디어입니다. 생각하니까 화나네.
네. Z는 재미나게 봤다고요. 아, Z 맞아요. Z는 신호도 재미나게 봤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그렇게 뒤바꿔서 코어만 가지고 그렇게 할 거면은 괜찮다고 생각을 하는데 연출이나 기획을 담당하시는 분들이 리부트를 하는 경우에 좀 그런 실수라고 해도 되나? 네, 그런 느낌이 있죠. 그때 재료에 방사능 들어갔다는 음모론을 믿었습니다. 네, 신호도 믿었어요. 네, 그래서 보통 리부트 하시는 분들이 어렸을 때 보면서 아, 이런 건 좀 아쉽다 이렇게 생각해서 그걸 반영하시려는 모습이 조금 있는 것 같거든요. 근데 그 아집 때문에 잘못된 루트를 탄다. 네. 아, 진짜. 아니 뭐 여전히 파워퍼프걸 프랜차이즈는 인기는 있어요. 근데 리부트가 성공하지 못했다는 반증이 뭐라고 생각을 하냐면 그 콜라보 같은 거 많이 하잖아요. 요즘 파워퍼프걸 콜라보 많이 하더라고요. 여기저기서 뭐 화장품이든 패션이든 뭐든 굉장히 많이 하는데 리부트 됐을 때 추가된 그 캐릭터가 안 들어가요. 만약에 성공을 했다면 넣었어야겠죠. 근데 안 들어가요. 저는 여전히 3인을 지지합니다. 파워퍼프걸 아직 살아있어요? 아, 시리즈는 완결됐는데 IP 자체는 어쨌든 있으니까 콜라보 같은 건 여러 군데서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말고 또 잘못된 예시 또 뭐가 있을까요? 잘못된 예시 떠오르는 게 크긴 없는데 일단 뭐 망한 실사와 신호가 덕질 이야기할 때 망한 실사와 이야기 좀 많이 하죠. 왜 한 거야 이런 느낌. 이거는 좀 괴가 다르긴 한데 여러분 이제 마리오 갤럭시 나오는 거 아시죠? 드래곤볼 가격 드래곤볼이랑 강철의 연금술사는 뭐 드래곤볼은 나름의 시도를 했다고 생각해요. 헐리우드에서. 근데 강연은 뭐였지? 아, 그 슈퍼마리오가 실사는 아니고 3D 영화화로 계속 대박을 치고 이번에 갤럭시도 나오잖아요. 근데 세계 최초의 게임 실사화 영화가 마리오인가 아세요, 다들? 광고 보셨어요? 그러니까 신호 굉장히 기대 중입니다. 갤럭시. 갤럭시에서 그 공주 이름이 뭐죠? 로젤리나. 맞아, 로젤리나 나오자. 아, 너무 기대 중이에요. 마리오 실사화 같은 건 없어. 아니에요. 존재합니다. 로스트 미디어지만 우리 모두 인정해야 돼요. 스트리트 파이터도 있었고 스트리트 파이터도 생각해보니까 실사화 영화가 있네요. 이번에 또 나오죠. 스트리트 파이터도. 말 나온 김에 한번 찾아볼까요? 마리오를 모르고 보면 그럭저럭 스트리트 마리오 갤럭시 영화 소닉은 누군가의 원맨쇼 영화. 그쵸, 짐 캐리가 하드캐리 했습니다. 언어 유희가 되네요. 짐 캐리가 하드캐리 했네요. 스틸컷만 봐도 되게 설레는 장면 너무 많아 보여서 아, 개구리 의상 이거 너무 좋아요. 개구리 의상. 아, 진짜 재밌어 보인다. 빨리 보고 싶네요. 네, 이거랑 뭐 이것도 나름의 리부트 성공이라고 해야 될까요? 어쨌든 극장에서는 성공했으니까. 그리고 스트리트 파이터 영화. 네, 이번에 나오는 거 이미지 스틸컷은 다들 뜨신 거 보셨나요? 아이고. 굉장히 잘 살린 건가? 신호는 격투 게임을 안 하는 편이어서 잘까지는 모르겠는데
이 정도면 잘 살리지 않았나? 애초에 게임 계열 액션 영화들이 100%의 싱크로율을 살리기는 어렵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생각하면 나름 잘 살린 편 아닌가? 케미인가요? 케미가 아닌데. 바이슨! 맞아, 바이슨 장군으로 또 그분 나옵니다. 데이비드 다스트 말치. 이분은 모든 실사화에 다 나오시네요. 수어사이드 스쿼드도 나오시고, 앤트맨도 나오시고, 원피스도 나오시고, 스트리트 파이터 나오시고. 춘리만 잘 나옴. 뭐 이것도 극장 가서 보시면은 알게 되겠죠. 아니면 뭐 OTT에 올라왔을 때 보시거나. 아, 포스터가 있군요. 허. 애매한가? 아, 뭐야 이거. 원작 헤어라인 뭐야 이거. 아. 역캐들은 괜찮은 것 같은데. 흠. 일단 출리는 잘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다소 약간 미국에서 선호하는 상의 출리가 됐다고 생각은 하지만 뭐 근육질에 허벅지만 잘 살리면 된 거 아니겠어요, 출리는. 남캐들은 잘 모르겠어요. 남캐들은 잘은 모르겠는데 일단 여캐는 잘 살린 편 아닌가? 레슬링 포스터 같네. 아, 실제로 레슬러 두 분. 네, 여기 이쪽 실제로 레슬러가 배우로 나온다고 알고 있습니다. 살짝 WWE 무슨 매치 포스터 같기도 하고 레슬매니아 느낌 나기도 하고. 네. 그런 느낌을 의도한 건가? 어쨌든 스트리트 파이터도 지금 기대하고 있는 그쪽에 하나입니다. 이쪽은 괴작이죠. 아니 대체 몇 번을 아니 한국에서도 만들었나요? 이게 뭐지? 이게 뭐지? 한국은 모험적인 북두의권 소유국입니다. 아, 한창 한국의 그 실사화가 넘쳐나던 시기에 그 산물이로군요. 네, 뭐 어쨌든 네, 리부트해서 살아난 것도 있고 리부트해서 죽었다고 하면 좀 그렇죠. 리부트해서 리부트 실패한 쪽도 있고 네. 네, 뭐 그래도 다시 한번 그 작품을 기억하시는 분들의 추억 속에서 되살아나서 생명을 얻었다는 건 괜찮은 거 아닐까요? 죽었다고요? 고소하면 모작이라는 수치를 가져가고 만다. 네, 뭐 그래도 좋은 쪽으로 생각을 하자고요. 저희 신호도 미스캐스팅이라는 생각을 안 한 건 아니지만 해리포터의 리부터가 반갑습니다. 반가운 마음은 있어요. 당연히 반가운 마음이 우선이죠. 네. 어쨌든 일단 오늘의 토픽은 이쯤에서 잠시 마무리하도록 하죠. 오늘의 화제거리 토크. 네, 며칠 지났지만 지나간 부활절을 기념해서 시리즈의 리부트 그리고 리부트와 부활 뭐 부활한 애니나 작품들 이야기해봤는데요. 네, 1부 오늘의 토픽 마치는 음악으로 이 시리즈도 신호가 애정하는 시리즈인데 사실 리부트는 아니에요. 후속작에 가까운데 솔직히 그만 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 작품도 올해 또 개봉하죠. 토이스토리 시리즈 올해 5편이 나옵니다. 토이스토리 시리즈의 영원한 명곡 랜디 뉴먼의 You Got a Friend in Me 듣고 돌아와서 오늘의 신화 이야기 계속하겠습니다. 마이크가 안 켜져 있었네요. 네, 랜디 뉴먼의 You Got a Friend in Me 듣고 오셨습니다.
토이스토리의 우디와 버즈처럼 영원히 변치 않는 우정도 좋지만 오늘 우리 라디오의 흐름은 다시 태어나 부활에 맞춰져 있죠. 와, 노래 오랜만이네. 그만큼 명곡이고 토이스토리 프랜차이즈의 영원한 주제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수 칠 때 떠나지 못하는, 그 말이 정확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냥 오늘의 신화 이야기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신호의 아쉬움을 조금만 말해보자면 3편에서 끝나야 됐다고 생각해요. 정체성을, 아까도 계속 말했죠. 시리즈를 리부트하든 부활시키든 가장 중요한 거는 그 시리즈의 핵을, 주제를 유지하는 것이다. 근데 4편부터는 솔직히 좀 뇌절이었어요. 신호만의 생각일 수도 있지만 신호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어쨌든 모든 아까 이야기했던 캐릭터와 작품들의 리부트 소식을 전하면서 해석과 고증의 중요성을 역설을 했는데요. 사실 신화의 역사 자체가 거대한 리부트의 반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호의 방송을 처음부터 보신 분들이라면 신호의 첫 정규 컨텐츠 때 다뤘던 신호의 야매 신화교실에서 다뤘던 이야기 혹시 기억하실까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이시스와 오시리스 이야기, 그때 했던 이야기를 조금 더 자세하게 들려드리려고 하는데요. 그땐 대략적으로 짚고 넘어갔던 이야기인데 오늘은 조금 자세하게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의 주제에 맞는 이야기이니만큼 라그나로크 딸깍, 아쉽게도 북유럽 이야기가 아닙니다. 북유럽 이야기도 조만간 또 가져와서 해보도록 하죠. 오늘은 이집트 신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오늘의 신화 이야기 시작해보겠습니다. 이집트 신화에서 가장 유명한 부부라고 하면 역시 오시리스와 이시스입니다. 오시리스는 풍요와 생명을 상징하는 훌륭한 왕이었고 이시스는 그 곁을 지키는 지혜롭고 우아한 아내였죠. 여기까지는 아주 평화로운 부부의 모습입니다만 근데 신화에 빌런이 빠지면 안 되죠. 오시리스의 동생, 질투의 화신 세트가 등장을 합니다. 세트는 형인 오시리스를 시기해서 아주 끔찍한 계획을 세웁니다. 오시리스를 죽인 것도 모자라서 그 시신을 14조각으로 토막을 내서 이집트 전역에 뿌립니다. 이제 부활은커녕 흔적도 안 남겠지 하는 아주 악독한 신부였죠. 자, 이제 여기서부터가 부활과 관련된 중요한 대목. 보통 사람 같으면 절망해서 주저앉았겠지만 이시스, 여신 이시스님은 잠시만요. 여신 이시스님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아까 아침 인사 때 뭐라 그랬죠? 제가 정체성을 연장시키려면 재료를 때려놓고 수명을 연장시키면 된다. 물론 이건 미역국 이야기였습니다만 그래도 이시스는 말 그대로 남편의 수명을 연장시키기 위해서 남은 조각들을 찾아 이집트 전역을 헤매기 시작합니다. 강물에 떠내려간 조각, 숲속에 숨겨진 조각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수습하죠. 이건 단순한 수집이 아니었어요. 원작, 즉 오시리스라는 존재의 본질을 복구하기 위한 이시스만의 철저한 고증 작업이었죠.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아무리 찾아도 마지막 한 조각, 오시리스의 남성성, 그곳 그곳이 나일강의 물고기에게 먹혀버려서 찾을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그곳 맞습니다. 리부트로 따지면 아주 중요한 핵심 설정 하나가 누락이 돼버린 거예요. 고통, 그쵸. 하지만 이시스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마법의 힘을 빌려서 잃어버린 부분을 대신할 조각을 직접
점토로 만들어서 빚고 조각난 남편의 몸을 하나로 이어붙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날개를 퍼덕여서 생명의 바람을 불어넣죠. 그렇게 오시리스는 깨어납니다. 이것이 인류 역사상 가장 유명한 최초의 미라이자 최초의 부활 이야기입니다. 네, 중요 부위는 대체당했지만 그래도 어떻게든 원작의 코어를 살려보겠다는 그 마음 중요합니다. 여러분, 신호가 오늘 이 이야기를 왜 가져왔을까요? 이시스가 행한 부활은 세트가 망쳐놓은 원작을 흉내만 낸 게 아닙니다. 흩어진 본질을 다시 모으고 부족한 부분, 비록 그 부분이었지만 자신의 지혜로 그 부분을 채워 넣어서 오시리스라는 정체성 자체를 복구해낸 거죠. 아까 제가 스네이프 교수님 캐스팅에 대해서 좀 너무 건강해 보인다, 너무 좀 찐따 같지가 않다 이런 말을 했었죠. 네. 만약에 이시스가 오시리스를 부활시키면서 에이 형제만 비슷하면 되지, 뭐 좀 다른 이미지여도 되지 이랬으면은 그건 부활이 아니라 신호가 말한 대로 미역국의 수명을 연장시키는 것처럼 마개조인 거죠. 희망은 있는가? 네, 원작의 오리지널의 코어를 살렸으니까, 그러니까 최초의 부활이라는 이름으로 남았겠죠. 네, 이시스는 오시리스가 비록 죽음의 세계를 다스리는 왕이 될지언정 그가 가졌던 본연의 자애로움과 왕으로서의 품격은 그대로 남겨놨습니다. 그게 진정한 리부트의 정신 아닐까요? 낡은 것을 버리는 게 아니라 그 안에 가장 소중한 가치를 찾아내서 새로운 생명을 부여시키고, 어쩌면 저희 모두가 매일을 똑같이 일어나지만 마음 한구석은 여러 조각으로 흩어진 오시리스처럼 피곤함에 찌들어 있을지도 몰라요. 오늘은 어제보다 나은 내가 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고민 말이죠. 그럴 때 여러분 곁에 있는 이 신호가 지혜로운 이시스 여신님처럼 여러분의 흩어진 에너지를 하나하나 모아드릴게요. 제 목소리가, 그리고 지금 여러분과 함께하는 이 아침 라디오 시간이 여러분의 하루에 생명의 바람을 불어넣는 날갯짓이 되어드렸으면 합니다. 부활이란 건 결국 나 자신을 잃지 않으면서 다시 시작하는 용기일 수도 있지 않을까요? 네, 오늘의 신화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오늘 신호가 준비한 아침 라디오도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다들 이야기 재밌게 들으셨을까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인데요. 오늘 어느덧 굿. 오늘도 어느덧 마무리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네, 주제가 부활절이니만큼 오늘 아침엔 다양하게 부활한 신화 이야기든 아니면 오늘의 토핑 이야기든 태어나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나눠봤는데요. 리부트라는 게 결국 과거의 소중한 조각들을 모아서 현재의 저희에게 새로운 의미를 주는 작업이잖아요. 여러분의 오늘 하루도 어제보다 조금 업그레이드된 멋진 나 자신의 리부트 버전이 되기를 이 신호가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잊지 않으셨죠? 오늘 밤 12시 신호의 첫 ASMR 도전기, 신호의 독서 시간 잊지 마시고요. 이런 잔잔한 이야기를 하는 곳이군요. 네, 맞습니다. 아침에는 이렇게 잔잔한 신호의 라디오 하는 곳입니다. 네. 아침에는 이렇게 잔잔하고 우아한 이런 느낌으로 여러분의 엔진을 돌려드렸다면, 밤에는 신호의 또 다른 모습으로 여러분의 즐겁게 하고 지친 영혼을 채운데 여러분을 자기 전에 잔잔하게 또 할 수 있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시간표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오늘 7시에 왜 안 왔지 이러지 마시고 네, 방종곡으로는 어린 시절 추억을 리부트 해주는 곡이죠. 네,
디지몬 어드벤처 엔딩 안녕 디지몬 들으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하루 어제 피로를 털어내고 멋지게 부활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여신의 가호가 함께하기를. 네, 맛있는 점심 챙겨 드시고 오늘 아침 일도 출근도 뭐 등교도 공부도 다 잘하시고 그리고 오늘 우리 밤 12시에 만나요. 네, 재밌었습니다. 오늘은 아침 신전문 여기서 닫도록 하겠습니다. 이따 저녁에 만나요. 시